처장이 55 경비단과 경찰 202 경비단에 인력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55 경비단과 202 경비단이 항명을 하고 명령을 거부했어요. 요거는 반드시 대통령이 돌아오면은 이 항명에 대해서는 엄히 처분될 거라는 거, 그리고 아마 대리인단이나 경호처에서 고발을 분명히 할 겁니다. 왜냐면은 경호처장의 인터뷰에서 경호처장의 코멘트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 혹여 주변에 경비단에 아는 분이 있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이 항명에 대해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건 분명한 범죄로 다뤄진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업무와 관련해서 경호처장이 지휘를 하면은 지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지휘 통제를 받지 않고요, 경호처장의 요청을 거부를 했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장은 당연하게도 뭐 경찰이라든지 군대라든지 다양한 기관들의 경호에 관련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받아서 경호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와 같은 경호에 있어서의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게 지금 군이랑 경찰이 이 항명을 해가지고 이걸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엄히 따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지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면은 아마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거,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데요.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경호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서 문을 부쉈습니다. 문을 강제로 개방해가지고 문을 부쉈다라는 평가고요. 그리고 심지어 근무자에게 부상을 일으키고 무단으로 침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경호처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이 되어 있으면 대통령 복귀한 다음에 여러분들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범죄가 되느냐? 형법 144조 2항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관여한 수사관들, 공수처장, 그리고 경찰 기동대 모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도 없어요. 무조건 징역형입니다. 여러분들은 150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단체의 위력을 가지고 경호처 직원들, 직무를 집행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 폭행을 해가지고 상해에 이르렀습니다. 상해에 근무자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대통령 복귀하면 모두 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자비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다시 한번 침탈하면은 또다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저지른 거고요. 당연하게도 들어오기 위해서 강제력을 사용할 테니까 또다시 형량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문 뜯고 들어왔죠. 특수 건조물 침입이에요. 단체의 위력으로 건조물에 침입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이에요.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자, 3년 이상의 징역하고 5년 이하의 징역 합쳐졌습니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관저는 대통령의 관저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건조물에 직접 부속한 토지까지 여러분들이 침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수 건조물 침입 내지 특수 주거 침입을 했고 또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통령 관저는요 군사시설입니다. 여러분들은 군사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군사시설이라는 보호구역 안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사시설에 출입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이에요. 군사시설입니다. 자, 출입했죠. 방금 MBC는 군사시설을 촬영했습니다. JTBC도 군사시설을 촬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조항을 어겨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관저를 침탈한다? 여러분은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뜯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출입을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촬영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군사시설을 관장하는 사람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허가를 안 받고 임의로 출입했죠. 여러분 모두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거, 여러분 모두 철컹철컹 콩밥을 드시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죠. 오동훈 공수처장, 이대환 검사, 기타 공수처 직원들과 경찰 기동대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되겠습니다. 모두 징역형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당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위반을 했으면은 위반한 데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법을 그렇게 어기면서 적법하다고 주장할 만큼 만만한 대한민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튼 2차 집행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체포영장 기한이 이틀 남았는데요. 이틀 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관저 앞을 굳건히 지켜주셔가지고 공수처와 경찰 기동대가 대통령 관저를 침탈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집회하고 힘을 주는 그런 소리들이 다 들려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엄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경호처가 이번에 자신 있게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엄호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새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밤에 침탈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밤에 11시인데요. 밤을 지새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청년분들도 많고요. 네, 깊은 감사와 존경 표해드리고요. 여러분들 계시기 때문에
공수처가 밤에 긴급히 침탈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뭐 한 번쯤 더 진입 시도를 할 걸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진입 시도를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또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합범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처 분들이 이 150명에 달하는 이 공수처 체포조, 경찰 기동대를 포함한 공수처 체포조를 몸으로 막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운내서 힘을 내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공수처 직원들을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들리는 말로는 뭐 네, 공수처에서 우리 경호처 분들한테 안 되는 거죠. 들리는 말로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호처 분들이 여러분 덕분에 힘을 내 가지고 들어왔던 경찰 기동대를 사실 찍소리를 못하게 만들었죠. 근데 그 안에서 정말 오래 있었잖아요. 아유, 오죽했으면은 그냥 걸어 나오면은 좀 무한하잖아요. 쪽팔리고. 그래서 뭔가 집행하려는 이렇게 좀 쇼잉도 한 것 같은데 그 쇼잉하는 거는 좌파들의 전유물이니까 쇼잉하지 말고 불법 침입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 방향으로 아예 오지 않는 방향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와봤자 침탈될 만큼 만만한 경호처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그 경호처의 뒤를 여러분들이 관저 근처에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매우 든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대통령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기사 보면서 그 윤갑근 변호사님하고 김홍일 변호사님이 나중에 들어간 거 보셨죠? 제가 그거 자료는 안 찾았는데 지금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한남동 관저로 대통령의 변호인이 한남동 관저에 도착한 시간이요, 여러분. 공수처가 들어온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수처가 들어간 시간보다 훨씬 늦게 한남동 관저에 윤갑근 변호사님하고 김홍일 변호사님이 들어가거든요. 자, 이게 사진인데요.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를 침탈한 다음에 변호인단이 천천히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재밌는 일이죠. 대통령이 변호인 여기 있으라고 안 한 거예요. 자, 영장을 집행할 때는 변호인이 먼저 영장을 집행할 때 검사를 상대합니다. 저는 제가 법조이니까 잘 알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변호인들한테 올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공수처가 침탈한 다음에 변호인들한테 천천히 와. 그런 겁니다. 대통령은요, 강골검사예요. 강골검사. 여러분. 법 집행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변호인이 천천히 왔습니다. 이 사실 하나를 보고 제가 윤 대통령의 몇 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요 수 하나를 보고 대통령은요, 그냥 공수처 침탈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제가 말씀드린 범죄를 구성하죠. 범죄자들이에요, 여러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특수건조물 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엄히 처벌될 겁니다. 항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항명해보라는 거죠. 이 사건 하나만을 봐도 대통령이 얼마나 강단과 배포가 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들어와서 영장 집행하고 150명 경찰 기동대 동원해가지고 들어와서 쳐보려면 쳐봐라는 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변호인단 이 두 분은 다 고검장, 검사장 출신들이에요. 쟁쟁한 법조인들이죠. 그런데 공수처가 침탈하고 나서 한참 뒤에 천천히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공수처 검사들 상대하고 다 쫓아내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좀 마음 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쉽게도 대통령이 미리 그런 부분을 두려워했다면은 변호인이 그 자리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근데 없었다는 거예요. 나이트폰님 말씀하신 것처럼 뜯고 들어오라고 해 주의해요. 다 들어오라고 해. 그거 다 범죄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결집을 했습니까? 우리 자유시민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은요.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거짓 세력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건인 거예요. 불법 영장을 가지고 150명의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관저를 침탈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고 명백한 불법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예거든요. 근데 쟤네들이 뜯고 들어오고 이런 무단 침입을 하게 그 앞에서 막아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이 극악무도한 반국가 세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DRGL님 말씀하신 것처럼 150명 데리고 와가지고 너네들의 논리 그대로라면은 사실상 내란이죠. 왜? 자, 내란의 조건이 뭐죠? 제가 반복해서 얘기해서 기억나시죠?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하는 거죠. 자,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고 했죠. 누구? 최고 국군 통수권자인 최고 국가 권력자인 대통령. 그 국가 권력을 배제하려고 했죠. 명백합니다. 그리고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죠. 어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죠?
영장은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되죠. 근데 적법 절차의 원칙을 모두 어겼습니다. 왜 그런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헌법상 원칙을 어기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고요. 들어와서 강제력을 행사했죠. 경찰 특수기동대 들어와서. 이거는 당신들의 소위 말하는 좌파들의 논리에 따르면 폭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정확하게 내란죄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왜? 국가 권력을 배제하라고 했으니까. 국헌 문란의 목적이 분명했으니까. 그 목적이 왜 분명했는지는 뒤에서 영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집 영장 기각이라는 건 뭐죠? 영장 기각이라는 거는 영장을 신청했을 때 법관이 그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거를 영장 기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회자에 의해서 울려 퍼지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영장 기각이라는 거는 명백히 잘못된 구호입니다. 영장은 맞지 않아요. 영장 발부도 불법이에요. 그냥 불법 영장입니다. 영장에 대한 기각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근데 현장에서는 불법 영장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계속 영장 기각이라는 말이 울려 퍼지는데 개인적으로 관저에 참여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외치는 게 필요하겠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이 왜 진실과 거짓의 싸움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좌파와 우파라는 어려운 이념적 편가르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명하는 체포영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그냥 누가 거짓인지 보입니다. 누가 거짓인지. 중립적 갖고 있는 분들 혹은 좌파이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대통령은요, 법치를 준수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잖아요. 어떤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죠? 대통령은 적법한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지 불법적인 수사에 당당하게 응하지 않는 것은 이게 바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대통령이 왜 숨냐? 왜 조사를 안 받냐? 왜 영장을 거부하냐? 왜 관저에서 안 나오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영장 발부는 적법한 게 없습니다.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하지 않는 것일 뿐이죠. 불법 영장에 응하지 않는 게 법치주의고 불법 영장에 응하는 게 헌법을 수호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불법 체포영장에 거부하는 게 당연히 헌법을 수호하고 법치를 세우는 거죠. 불법 영장에 응하는 게 맞다고요? 그게 수사를 받는 거라고요? 대통령은요, 적법한 수사에는 응하겠다는 구호예요. 적법하게 수사해라. 내가 받을게. 근데 지금요, 영장은 다 불법이에요. 헌법을 수호하는 것은 불법에 응하는 게 헌법을 수호하는 게 아닙니다. 법치주의는 적법한 수사에 응하는 게 법치주의예요. 불법에는 저항해야 되고 불법은 당연히 거부해야 되고 불법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에요. 헌법 66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거지 불법 영장에 응하면서 불법을 정당화시켜주는 게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불법은 거부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영장이 불법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영장 청구도 불법이고 영장 발부도 불법이에요. 수사도 불법입니다. 제가 이전 강의하면서 어거지로 끼워 맞췄다는 표현을 드렸죠. 어떻게 끼워 맞췄냐면 직권남용으로 내란을 했다는 어거지 법리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꼼수 쓴 거죠. 자, 먼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금 수사를 받으라는 건데 이게 수사 범위에 포함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영장 청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공수처법 제2조를 보겠습니다. 공수처는요,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내란죄가 없어요. 공수처에서는 직권남용 등의 부패범죄와 뇌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인생은 생방송님, 친절한 건 아닌데 예리하. 공수처법을 보면은 대통령을 내란죄로 그냥 수사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논지를 만들었냐면 직권남용은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내란을 저질렀다. 이렇게 법리를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니, 내란죄는 수사의 범위가 아닌데 어떻게 직권남용으로 내란을 저질렀다는 법리를 만들어내가지고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우리가 수사권이 있으니까 영장도 청구할 수 있다는 신박한 법리를 만들어낸 거죠. 그냥 내란죄는 수사를 못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만약에 재판에 들어간다면은 공수처의 수사가 재판 들어갈 때는 그 1심 재판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이에요. 그러니까 영장을 칠 때는 서울지방법원의 관할에 있는 검찰청을 선택해야 됩니다. 서울중앙지검이죠. 왜냐하면 체포 구속과 기소는 연결돼 있거든요. 구속 기소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치거나 해서 기소를 한다고 생각을 할 때는 관할 법원에 해당하는 그 관할 검찰청에 우리가 보통 영장을 청구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장 관할은 서울중앙지검이에요. 근데 어디다 영장 쳤죠?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 쳤죠. 서울 서부지법에. 정확히 얘기하면은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법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형사 절차를 진행해야 되죠. 근데
얘네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통령실이 서울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원칙을 어긴 거죠. 원칙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 측의 윤갑근 변호사님이 영장 쇼핑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영장 쇼핑이 뭐지? 여러분, 서울 서부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딱 한 명 있습니다. 딱 한 명 있어요. 서울 서부지법에. 그게 이순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순영 딱 한 명이 영장 전담인데 이 이순영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에요. 우리법연구회는 대표적인 법원 내 좌파 모임이죠. 법원 내의 좌파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순형이 유일하게 영장 전담으로 있는 고 서부지법에 일부러 영장을 친 거죠. 왜?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모임이니까 당연히 영장을 발부하겠죠. 딱 한 명 서부지법에 영장 전담. 그 사람은 전북 무주 출신의 우리법연구회 이순영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영장을 청구한 거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서부지법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 정계선과 마은혁. 정계선은 또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서부지법 전체를 관장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이 정계선. 이번에 임명됐죠.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최상목이가 임명을 했죠. 우리법연구회 출신. 그리고 또 한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나라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다 헤쳐먹고 있는 거죠. 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나? 일부러 서부지법에 청구한 거죠. 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다 해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법연구회 영장 전담 이순영이 딱 한 명 있는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말하는 영장 관할부터 위반된 거죠. 영장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죠. 서울중앙지법.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영장 쳐야 되는데 그러면 영장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간 거예요. 이게 불법 영장 청구 과정도 불법, 영장 발부도 불법입니다. 왜 영장 발부가 불법인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중립기여를 받고 있거나 좌파이신 분들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이념 따지지 마세요. 뭐가 맞고 뭐가 그른지만 보세요. 제 얘기 듣고 제 얘기가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고 하세요. 우리법연구회 출신에게 맡기기 위해서 서부지법을 선택했습니다. 자, 요건 인정됐죠, 여러분? 영장 청구가 잘못된 거예요. 공수처에 영장 청구 잘못됐다. 근데 이순영이 영장 발부했죠. 영장 발부는 어떤 문제가 있나? 영장을 발부하는데 이 영장이 여태까지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영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장이 나오느냐? 신기칠님 말씀처럼 법을 자기 맘대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법조 역사상 한 번도 보지 못한 기괴한 영장이 등장합니다. 어떤 영장이 등장했는지 아세요? 그 영장에 이순영이라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부장판사가 이렇게 써놓습니다.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재를 해놔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자,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위반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당연한 거죠. 대통령 관저는요, 군사시설이에요. 책임자의 승낙 없이 불법 영장으로 마음대로 압수수색하면 큰일 납니다. 1급 국가시설이에요. 자, 형사소송법 111조는 직무상 비밀을 위반하는 장소는 역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게 형사소송법 규정이에요. 근데 누구 마음대로 판사가 영장에다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누가 마음대로 기재를 하죠? 네가 뭔데? 그럼 내가 이렇게 해볼까요? 기쁜 날님, 그냥 개판님. 국가체계가 다 무너졌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제가 영장에 이렇게 적어볼까? 여러분들 뭐라고 적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적어볼까요? 형법상 살인죄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음. 그러면 제가 여러분 죽여도 돼요? 형법상 강간죄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음. 그럼 제가 여러분 마음대로 강간해도 돼요? 형법상 폭행죄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음. 그럼 제가 여러분 마음대로 폭행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별사탕님, 제가 여러분들 확 들어오라고 극단적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확 와닿죠? 여러분들 진짜 뼈저리게 깨달으라고. 누구 마음대로 영장에 두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죠? 누구 마음대로? 내가 이렇게 영장에 적어볼까요? 형법상 방화죄는 이 영장에 적용되지 않음. 그럼 제가 여러분들 집에 불 질러도 돼요? 대운이다님, 형법상 마약범죄는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쓰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약? 뭐? 여기 제 말이 이해 안 되세요?